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87세이신 시어머니를 배웠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혼자 살고 계시는데 아직 건강하시고 정정하세요. 전에는 시누이와 이웃해서 사시다가 시누이가 멀리 이사를 가버렸었죠. 시어머니에게 시누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자식이었어요. 아들 둘에 바라고 바라던 딸이라서 금이 오게 하며 애지중지하셨어요. 그런 탓에 아주 버르장머리 없이 키우셨습니다. 세상에 자기 혼자만 사는 줄 착각하게끔 키우셨죠. 완전 이기적이었으니까요. 만만찮은 오빠들이 둘이나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내리사랑이라고 얼마나 시누이를 귀하게 감싸안고 키우셨는지 모릅니다. 누가나 시누이에게 함부로 입도 뻥끗도 못하게 했어요. 그 덕에 올케들한테도 참 못되게 많이 굴기도 했어요. 제가 워낙에 누구 눈치를 보지 않는 편이라 시누이와 많이 부딪히곤 했어요. 더욱이 시누이와 전 동갑이라서 그런지 저를 더 만만히 보더라고요. 형님은 저에게 웬만하면 시누이와 대화를 짧게, 침묵은 길게, 속마음은 감추라고 했어요. 말조심을 하지 않으면 시어머니께 이상하게 전달을 해서 된통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그리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시누이보다도 기가 더 셌으면 셌지 절대로 시누이 기세에 눌리는 법이 없었죠. 여러 번 제가 서열 정리를 잘 한 탓에 시누이는 대놓고 제 앞에서 까불지는 못했습니다. 은근히 저를 무서워했어요. 아무리 시누이면 뭐하나요. 제가 오빠의 처가 되는데 윗사람이죠. 내 편이 못 될 바에야 내 밑에 누르고 있어야죠. 그동안 지내오면서 몇 번의 커다란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저는 버르장머리 없는 시누이를 통제를 해왔어요. 함부로 제 앞에서 입을 놀리거나 뒷담화로 제 귀에 들어오기는 하진 않더라고요. 그동안 여러 번 제게 참 교육을 당했던 터라 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너무하더라고요. 시누이가 결혼할 때에도 시댁에 기둥뿌리가 뽑혀 나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싸들고 시집을 갔습니다. 욕심도 많아서 시집을 간 후에도 맨날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요구도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거의 다 들어주셨어요. 시누이가 결혼을 한 후에도 시어머니를 졸라서 새 차도 뽑아달라고 해서 차도 사주시고 돈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고 되돌려 받지 못하셨어요. 해외여행 간다며 돈 달라고 하고 자기 딸 학원비가 부족하다며 돈 달라고 하고 한마디로 시어머니가 시누이의 돈줄이나 은행쯤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미 결혼할 때부터 작은 평수이지만 신혼집도 시부모님이 상당한 돈을 처발라서 사주셨어요. 아주버니나 저희에게는 그렇게 많은 돈을 쓰시지는 않으셨었죠. 그때도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형님은 눈치를 보며 겉으로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삭히고 있었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때문에 제가 시부모님께 미운 털이 박힌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다행히도 아주버니가 나서서 안 된다고 하시면서 적당히 하시라는 말에 아주버니와 저희한테 하신 만큼만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뭐 시부모가 경제력이 되면 얼마를 주던 말던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럼 똑같이 했었어야죠. 이쁜 자식이라고 다 퍼주듯이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툭 까놓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뿐인 줄 아세요? 시부모님이 애써서 돈 퍼들어서 신혼집을 장만해 주셨는데 그새 좁다면서 팔더니 시부모님이 사신 아파트 근처에 있는 신축 아파트인 넓은 평수대로 이사를 오겠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시부모님의 돈을 빼내서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갈 생각이었던 거죠. 사실 시부모님은 시누이 결혼식을 시키고 나자 돈도 바닥이 나셨어요. 다 긁어 모아서 있는 대로 원 없이 해주신 거였는데 시누이는 착각을 했어요. 시부모님의 사랑이 마르지 않는 샘물 같듯이 시부모님에게서는 언제나 돈이 흘러나올 줄 알더라고요. 돈이 있으면서 오빠들 올케들 때문에 돈을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자기 편리할 대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시누이는 시부모에게도 함부로 했어요. 겨이 전세로 시댁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오더니 시어머니를 종사를 시켰어요. 시어머니는 딸을 도와주느라 대신해서 집안 살림도 하고 육아도 해주면서 골병은 다 들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딸 바보였던 시어머니는 직장을 다녔던 시누이가 조금만 힘이 들다거나 도와달라고 하면 자기 몸을 부셔가면서까지 불만 없이 다 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꼭 며느리한테는 아프다는 소리를 달고 다니셨죠. 그럴 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면 아가씨 집에는 이젠 그만 가세요. 그러면 영락없이 성질을 내시면서 그러셨어요.
너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내가 말자 애들 봐주지 않으면 말자가 어떻게 직장을 다니겠냐? 아니, 그러시면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를 말던지요. 애들도 다 컸는데 왜 어머니가 아직도 신우이 집에 매일 출근을 하세요? 그것이 살림을 해봤어야지. 내가 해주지 않으면 못 산다. 금쪽 같은 딸을 위해서라면 몸이 부셔지는 한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말투였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허리에 디스크도 오고 협착증도 오고 하면서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자 신우이는 조용히 이사를 가버렸어요. 이미 신우이 애들도 다 커버려서 시어머니의 도움도 많이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신우이는 시어머니에게 생신 때도 따로 선물을 한 적을 못 봤어요. 신우이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시어머니께서는 용돈을 한 번 못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에게서 빼갈 것 다 빼가고 더 가져갈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시부모님과 거리를 두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오랜 시간을 입원을 해 있었어도 바쁘다고 충노소를 해가며 아버님의 병상을 지키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가 혼자가 되셨어도 시누이는 시어머니께 무심했어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시어머니를 더욱더 멀리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형님에게도 내색을 하지 않으셨지만 그동안 시누이가 시어머니께 함부로 내뱉는 말에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많이 우울해 하셨어요. 늦지막한 나이에 드디어 깨달으셨던 거죠. 그렇게 사랑을 다해서 키운 딸 자식도 필요 없다는 것을요. 요새는 마음이 많이 약해지셨는지 속마음을 한 번씩 털어놓으시기도 하셨어요. 저기 말이다. 말자 말이야. 내가 전생에 죄가 많은가 보다. 아마도 내가 말자한테 잘못한 일이 많은가 봐. 어머니, 또 아가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오래간만에 와서는 내게 그러더라. 왜 이렇게 추잡 떨고 사냐고. 네? 또 그따위로 말했어요? 어머니 눈이 안 좋은 줄 알면 한 번씩 와서 청소는 해준 적이 있대요. 자기 시어머니한테는 꼼짝도 못하면서 꼭 어머니한테는 말을 그렇게 하네요. 어머니가 좀 혼내주시지 그러셨어요. 내가 어떻게 그러냐. 모처럼 얼굴을 마주한 딸인데 그러면 그런다고 다시 안 올 거 아니냐. 어머니, 그래도 그렇죠. 따끔하게 야단을 치셔야죠. 괜히 그냥 보내고 난 뒤에 아가씨가 했던 말에 상처받고 그러시잖아요. 지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내가 뭐라 한다고 해서 알아들을 애냐? 어쩌다 나 보러 와서는 잔소리만 늘어놓고 야단만 늘어놓고 가지 뭐냐. 딸도 다 필요 없다. 내가 죄가 많은 게야. 제가 시어머니께 아무리 아가씨를 혼 좀 내라고 말씀을 드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얼마나 보고 싶은 딸인데 와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대놓고 싫은 소리를 감히 못하신 거였어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속이 상하셨는지 또 말씀을 꺼내셨어요. 그런데 말이다. 말자가 나한테 석류 좀 10봉지를 주고 가더라. 말자가 웬일로 엄마 먹으라고 가져왔다냐 했더니 그러더라. 엄마, 이거 이번에 결혼한 며느리가 올 때 선물로 사가지고 온 건데 내가 먹다가 남긴 거야. 의사가 잠시 먹는 거 중단하라고 해서 말인데 아까워서 가져왔어. 엄마 먹어. 라고 했다네요. 남들은 딸들이 친정엄마밖에 모른다며 다들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한다던데 딸 하나 있는 거는 엄마한테 자기가 먹다 남은 거나 가져다 주고 말이지. 맨날 더럽게 하고 산다고 구박이나 하고 말이다. 라고 푸념을 늘어놓으셨어요. 그렇게도 애지중지하며 키우던 딸이 그 모양이니 부쩍 외롭고 힘들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괘씸한 생각에 신우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 오래간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를 다 하고. 아가씨, 어머니한테 다녀갔다면서요? 아, 엄마한테 갔다 왔어요? 네, 그랬어요. 제가 엄마한테 석류 한 박스 갖다 드렸어요. 엄마가 맛있게 드셨을라나 모르겠네요. 그거 아주 비싼 거예요. 며느리가 선물로 준 건데요. 내가 아껴서 먹고 엄마 갖다 드렸어요. 얼척이 없더라고요. 한 박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꽤나 큰 박스로 보낸 줄 알겠더라고요. 딱 10봉지이면서 말이죠. 참 생색 하나는 기가 막혔어요. 아가씨가 먹다 만 거요. 유통기한도 다 지난 거면서 그래요.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비싼 거라서 안 먹고 있으니까 유통기한이 지났겠죠. 나를 뭘로 보고 그래요? 아가씨를 뭘로 보긴요. 생날라리 양아치 아니에요? 어머니한테는 뭐하러 갔어요? 뭐 뜯어갈 거 없나 하고 찾아갔는데 없으니까 화딱지가 나던가요? 왜 어머니한테 성질 부렸어요? 그러자 난리를 치며 기가 막히다고 방방 뛰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언니, 또 왜 날 못 잡아먹어 안 달랐어요? 내가 언니 동네 북이에요. 그리고 내가 생날라리라니 지금 말 다 했어요? 말 다 안 했다. 너 엊그제 나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니? 내가요? 내가 뭐라고 했는데요? 네 아들이 승진했다면서 25만 원짜리 한우구이 세트를 보냈다고 자랑하지 않았어? 그게 뭐 어쨌다고 그래요? 냉장고에 한우구이를 두고 그것 쪽이 아까워서 유통기한이 다 지난 석류즙을 딸랑 들고 갔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언니가 무슨 상관이에요? 야, 네가 그랬잖아. 한우구이가 양이 많아서 혼자 먹기가 벅차다고 했니? 안 했니? 그런데도 친정엄마한테 겨우 못 먹을 석류즙을 들고 가서 한우구이는 아까워서 못 주고 기한이 다 지난 석류즙을 들고 가서 생색냈잖아. 뭐가 어째요? 석류즙이 얼마나 비싼 건지 알기나 해요. 난 엄마를 생각해서 가져간 거라고요. 입 안 닥치니? 어디다 눈 가리고 아웅이야. 어머니가 아가씨를 얼마나 맘축으로 질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하는 짓이나 꼭 주워다 기른 자식처럼 구니? 너 그러다가 네 자식들한테 그대로 돼받는다. 내가 두고 보겠어. 안 그러나 지켜볼란다. 알았어? 제가 그랬다고 또 자기를 잡고 난리라며 축내산 했어요. 그리고 화가 난 김에 신우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입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너는 너를 낳아준 엄마만 소중하냐? 너를 키워준 외할머니는 할머니도 아니니? 왜 한 번을 외할머니한테 들여다보지도 않으면서 네 엄마한테만 비싼 한우고기를 보내고 네 외할머니한테는 입을 싹 씻어버리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며 저한테 그랬어요. 네? 그거 할머니한테 전해드리라고 보낸 거였어요. 엄마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이 어쩌겠제? 너도 네 엄마랑 똑같구나. 어디다 거짓말하고 자빠졌어? 네 엄마가 네 처가 선물로 보낸 석류즙을 10봉지 들고 왔다더라. 그것도 유통기한이 다 지난 것을 말이다. 오죽 섭섭했으면 할머니가 나한테 하소연을 하셨겠니? 그러자 어이가 없다는 듯이 난색을 표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봐요. 사실 제가 할머니를 뵌 지가 오래되어서 할머니께 갖다 드리고 구워드리라고 했는데요. 죄송해요. 제가 엄마한테 연락해 볼게요. 라고 하면서 끊었어요. 연락을 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한참 후에 전화가 다시 왔어요. 엄마가 그러실 줄은 몰랐어요. 엄마가 평소 때도 할머니한테 너무 편하게 대해서 거슬리긴 했어도 설마 언니 아까워서 못 드리고 석류즙을 가져다 드릴 줄이야. 제가 잘못했네요. 이제부터는 엄마를 믿지 않고 할머니께 직접 드릴게요. 라고 하자 제가 일장연설을 해주었어요. 너는 네 엄마처럼 외할머니한테 하면 안 된다. 할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딸바보이 외할머니한테 그렇게 매정하게 할 수가 있니? 그리고 너희들 얼마나 할머니가 네 엄마를 대신해서 애써서 키워주셨니? 그럼 벌 받는다. 라고 했더니 다 듣고서 계속해서 알겠다고 하고서는 전화를 끊었어요. 신우의 아들과 통화를 끝내자마자 신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일러 바쳤어? 사람을 우습게 만들었다고 다시는 선물 같은 거 안 보낼 테니까 그리 하려고 하잖아. 이게 무슨 짓이냐고? 잘 됐네, 잘 됐어. 나 같아도 안 보낸다고 하겠네. 너 돈 나고 싶냐?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줄까? 아구리 닥치고 있어. 아구리?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해도 돼요? 너나 말을 곱게 해. 딸밖에 모르는 엄마한테 추접 떤다고 했다면서?
너도 네 아들한테 당해봐야 그 속을 알지. 끊어라. 목소리 들으면 화딱지가 솟구친다. 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어요. 신우이가 별 수 있나요? 혼자서 팔딱팔딱 뛰고 자빠져 있을 거네요. 그러는 몇 주가 지난 후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세상에, 너희들 이리 와서 구경 좀 해라. 우리 상식이가 안마의자를 들고 왔다. 시어머니는 기뻐서 자랑하시려고 전화를 하셨어요. 상식이가 딸보다 낫다. 손주가 더 나아. 시어머니는 많이 기뻐하셨어요. 신우이는 형님 말에 의하면 신우이 아들들한테 속이 다 보여서 더 이상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할머니께 드릴 한우 구이 세트를 아까워서 혼자 처먹고 유통기한이 다 지난 먹다가만 선우집을 가져다 드렸으니 할 말 다 했죠. 신우이는 나한테는 감히 전화를 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며 끽소리도 못하면서 만만한 형님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한다고 했습니다. 쌤통이었어요. 대신에 시어머니는 신우이를 대신해서 신우이 아들이 따뜻하게 잘 대해드리고 있으니 참 다행이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